저는 14년 동안 팔양이와 함께 온 집사예요. 집사라서 포기하고 사는 것 중 1위는 바로 여행이에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양이들을 두고 1박 이상의 집을 비우는 것은 집사, 고양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양이를 집에 혼자 둘까요? 상묘를 맡길까요? 아니면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갈까요? 하지 말까? 집사가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드시 준비하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일단 고양이는 혼자서라도 익숙한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집을 비우는 기간이 3일 이내면 고양이가 혼자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주변 환경을 체크하세요. 하지만 너무 어리거나 아픈 고양이는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탕묘를 맡기셔야 해요. 우선 고양이를 집에 혼자 둘 때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째, 충분한 양의 사료를 준비해 주세요. 습식 사료는 변질의 위험이 있으므로 건사료로 평소 먹는 양의 1.5배 이상으로 준비해 주세요. 사료는 큰 그릇에 한꺼번에 두지 마시고 집안 여기저기에 두세요. 그러면 고양이는 집사가 없는 집에서 너무 무력하지 않게 돌아다니며 밥을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선 평소에도 늘 맛있는 간식이나 밥을 찾아 먹는 놀이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도 익숙하게 밥을 찾아 먹으며 놀 수 있어요. 또 고양이는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으면 바로 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일정량의 사료가 나오는 자동 급식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평소에 고양이가 대부분의 끼니를 타이머 설정된 자동 급식기로만 먹게 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아요. 평소 자동 급식기는 새벽 시간이나 집사의 출퇴근 시간 사이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실내 생활을 하는 고양이는 신체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집사가 있는 시간에는 고양이가 활동하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여분의 물그릇을 준비해주세요. 큰 물그릇에 물을 많이 담아두는 것보다 여러 개의 물그릇을 두는 게 좋아요. 고양이가 먹은 물은 고양이 침이나 사료 찌꺼기 등이 섞여 오염되므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물그릇을 두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일정 시간 후 새 물로 교체되는 자동 급수기도 있어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면 자동 분수대를 두는 것도 좋아요. 셋째, 여분의 화장실이 필요해요. 평소 쓰던 화장실에 외박일 수만큼 화장실을 추가하세요. 외출이 2박이라면 최소 2개의 화장실을 추가로 두셔야 해요. 화장실은 부피가 커서 보관이 어려우시면 고양이 외출 휴대용 화장실로 접이식으로 판매되는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집사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바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겨울에 집을 비우신다면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을 꼭 하셔야 해요. 전기장판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저온으로 설정하세요.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창문을 꼭 열어두셔야 해요. 이때는 튼튼한 방묘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호기심 가득한 고양이의 탈출, 추락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방묘창이 없는 경우면 창문을 살짝 열어두되 고양이가 창문을 밀어서 열 수 없도록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하셔야 해요. 인터넷에서 무타공 잠금 장치가 판매되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두기 힘든 경우면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섯째, 외출 전 집안 정돈이 필요해요. 고양이가 혼자 놀다가 삼킬 수 있는 작은 장난감은 치워주세요. 끈 있는 장난감도 치워야 해요. 끈 있는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가 끈에 감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끈을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는 입에 끈이 들어갈 경우 뼈의 돌기 구조 때문에 끈을 뱉기가 어려워요. 끈은 장 운동에 의해 몸 안으로 당겨져요. 장이 아코디언처럼 접혀서 장 주름이 만들어지고 장폐색, 장천공 복막염 등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 집사가 없는 동안 혹시라도 사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치우셔야 해요. 그래도 집사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만 하죠. 집에 홈캠을 두고 수시로 고양이가 잘 있나 관찰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 홈캠으로 고양이를 부르는 것은 조심하셔야 해요. 집사가 없는 집에서 겨우 적응을 하고 있는 고양이에게 갑자기 집사 목소리만 들리며 고양이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고양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 등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양방향 음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4일 이상 집을 비울 때예요. 이때는 고양이 혼자 계속 있는 건 무리예요. 펫시터, 지인 탕료, 고양이 호텔링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것은 평소 아는 지인이 방문하여 고양이를 잠깐 돌봐주고 가는 거예요.
펫시터를 고용 시에는 철저한 면접이 필요해요. 자격증,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플랫폼 후기, 재고용률을 통해 펫시터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시범 근무로 실제 태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고양이를 돌봐주러 오는 지인이나 펫시터에게는 평소 고양이 생활 패턴에 맞는 고양이 사료 급여 방법, 주변 환경 정돈 요령 등을 메모해서 알려주셔야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고양이를 호텔에 맡길 경우는 반드시 고양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라서 여럿이 함께 있을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병 있는 고양이라면 동물병원에 맡기셔야 해요. 그리고 간혹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낯선 곳을 두려워해요. 아무리 개냥이라고 해도 고양이는 강아지가 아니므로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상으로 외출 시 준비사항을 체크해 보았어요. 불가피하게 집사가 없는 경우라도 내 고양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